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얼마 전에 벤츠 E클래스 신형 출시 행사에 가가지고 11세대 E클래스 디자인을 상세하게 살펴봤었죠. 실내에 있는 옵션 구성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 못 봤던 게 있어요. 이전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고 싶어서 10세대 E클래스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두 대를 상세히 비교해가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대 디자인 차이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여기에서의 디자인이 더 완성된 버전이 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자인 기존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디테일이 더 좋아졌다 뿐이거든요. 그릴 보세요. 익스클루시브 똑같은 트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그릴 디자인도 똑같아. 근데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선명해졌죠. 이런 기조들이 옆모습도 비슷하고 뒷모습까지도 다 비슷하다는 거. 안에 디테일들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앞에 그릴 형상은 같은데 여기 옆쪽까지 플라스틱 파츠가 안쪽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존재감이 커 보이고 실제로도 그냥 더 큰 차인가? 큰 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스펙은 2cm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시각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훨씬 더 커졌다는 느낌을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옆모습이랑 뒷모습까지도 원래의 디자인 기존은 똑같이 유지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티가 잘 안 나요. 가까이서 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디자인의 디테일들이 더욱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기조 비슷하죠. 근데 뒷모습을 딱 한눈에 봤을 때 폭이 더 넓어졌다는 게 티가 나지 않아요? 고작 2cm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디자인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위쪽에 크롬 몰딩이 신형에서는 더 길게 뻗어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램프도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가고 안에 디테일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조금 더 풍성해졌어. 여기는 여기서 깎여가지고 범퍼 라인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볼륨감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차체 크기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형 E클래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외모 자체는 디자인 기조가 더 디테일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갔지만 이번 신형으로 와서는 인테리어만큼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MBUX 슈퍼 스크린이 들어간 거, 이런 점들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화려해지고 꽉 찬 실내 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구형 대비해서요. 이런 인테리어의 자세한 변화들은 제가 이전에 출시 현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벤츠 차들, 벤츠를 봤을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예요? 지금 이 핸들이 중앙에 와 있나, 이 이슈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지금 중앙으로 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대보자. 이게 지금 시트 중앙이에요. 예전보다 이 시트 가운데 라인이 들어가면서 중앙을 보는 것도 쉬워졌어. 이렇게. 어때? 중앙 왔네? 이제 비로소 벤츠 E클래스도 중앙에 핸들이 가운데 위치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뭐 척추 측만증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으셨는데 이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스티어링 휠이 이제 운전대 중앙으로 왔어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이 중앙에 온 거는 둘째치고 이 변속기 크기 자체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이 발 공간 있잖아요, 이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요즘에 되게 커다란 신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위치에 페달이 있고요. 브레이크랑 이 가속 페달 사이 간격이 너무 좁다는 게 일단 큰 문제고, 그리고 여기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세를 잡으면은 다리가 약간 이렇게 움푹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요.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실내 공간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 대비해서 확실히 공간감이 넓어졌다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체감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머리 공간이 훨씬 더 개방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건데, 이 A필러가 특히 더 바짝 서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앞쪽의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공간이 이만큼 남죠. 예전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제 기준에서 지금 이 정도 남는 머리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 대부분 분들에게 넓은 머리 공간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도 크기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무릎 공간 이 정도 아까 구형이랑 비슷하고요. 머리 공간도 지금 비슷하게 났는데, 밖에서 봤을 때, 신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3박스 형상의 전통적인 세단 형상을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분명히 넓어진 거거든요. 어디서 티나냐면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선루프가 앞쪽에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들어갔을 때 머리 공간이 보통 손해보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안 닿는 거, 이 선루프를 파노라믹으로 넣어놓고도 머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천장이 확실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쾌적함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자, 이번엔 신형 E클래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구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많이 좀 타보고 온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 같은 경우에 1대1 비교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250 트림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 300 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전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팔 때 이 250, 이 350 이렇게 팔았고요. 이번에는 다시 예전처럼 트림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200이 있고요, 이 300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내에 출시를 먼저 하는 차는 이 300 트림이 가솔린 중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E클래스를 처음에 출시했을 때 탔던 200 같은 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4기통 2000cc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되면서 우리가 보통 6기통 엔진을 탈 때는 아주 부드럽고 정갈한 소리를 들려줬던 반면에, 예전 E클래스 2300으로 넘어오면서 그 엔진의 소음이 너무 걸걸거린다라는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11세대 E클래스로 와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어요. 사실 이거는 E클래스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해결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보다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다운사이징을 거칠 때 이전 세대가 과도기적인 산물이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의 출력, 이 300의 출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5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40.8kgm를 발휘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게 4륜구동 버전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9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게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진 않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도 없는 수치인데, 일단 자유로워서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킥다운이 약간 늦다를 제외하면은 충분히 쭉 밀어주고 있는 가속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출력은 아니고요, 넉넉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펙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1초 만에 가속을 끝내니까 실제 성능적인 체감이나 스펙적으로 보나 절대 부족함이 없는 가속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이 질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걸걸거리는 게 사라졌다는 그뿐만이 아니고 엔진 질감 자체가 많이 개선됐어요. 엔진 최대 RPM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데, 지금 RPM이 올라갔을 때 일부러 단수를 좀 낮춰가지고 한 3000rpm 4000rpm까지 지금 RPM을 좀 끌어올리더라도 엔진의 거친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해가지고 5000rpm, 6000rpm까지 RPM을 쭉 높이더라도 거친 질감 많이 안 느껴지고요. 소리는 5000rpm 때부터 소리가 확 살아나는데, 이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데시벨 자체도 예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는 게 확 느껴지고요. 그 소리 자체도 아주 매끄러운 6기통 엔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흡사 느끼게 해줘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이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싹 다 지워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밟았을 때 킥다운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변속 속도 자체가 조금 굼뜬 건데 자, 다운, 업, 한 템포씩 느려요.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클래스가 스포츠성을 논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세팅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옆 동네 차, B로 시작하는 그 차 있잖아요. 그 경쟁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는 가족들이 타는 패밀리 컴포트 세단을 지향하는 것처럼 이 변속기 세팅도 약간은 느리지만 그만큼 편안한 세팅으로 변속기를 해석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결을 같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하체 세팅에 있습니다. 하체 세팅이 이 11세대만 탔을 때는 못 느꼈을 거예요. 되게 벤츠스럽고 되게 편안하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전 세대랑 같이 비교 시승을 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더 벤츠스러워지고 훨씬 더 편해졌어요. 지금 이 신형을 타다가 구형을 잠깐 타봤을 때 이 전 버전이 너무 스포티한 영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신형의 하체 세팅은 정말 나긋하고 편안합니다. 벤츠가 아예 방향성을 확 정해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 S클래스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 정도일까요? 과속방지턱 같은 걸 넘어갈 때 에어 서스펜션이 생각날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차체를 감싸 안아주는 와중에 차체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더 견고해졌는데 차체가 더 부드러워져서 편안함이 훨씬 더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번에 사용한 플랫폼이 MRA2로 진화했거든요. S클래스에 먼저 사용한 그 플랫폼이에요. S클래스를 탈 때도 느꼈던 점이지만 이 플랫폼 진짜 물건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을 하려면 무게중심 자체가 낮아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타면서 느껴지는 거는 엉덩이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내려진 게 느껴져요. 이전 세대 E클래스를 탈 때는 이것보단 단단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채용하면서도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롤이 그만큼 덜 생기고 차가 코너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을 차체로 먹었을 때 흔들림이 아래쪽에서만 맴돌다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변화 차이는 단지 한 세대 차이로 이뤄낼 수 있는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몇 단계는 진화한 것처럼 느껴지는 승차감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그때 출시 현장에서 외모만 살펴보고 생각보다 변한 게 너무 없는데, 생각보다 차가 커지지 않아서 셀링 포인트를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만회하는 지점이라니까요. 그리고 벤츠 E클래스가 가장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넘어갈 때 앞쪽 서스펜션이 너무 텅 하고 차체를 놔버린다는 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충격이랑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신형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조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 어쨌든 앞 서스펜션이 차체를 좀 놓는 느낌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E클래스의 서스펜션 움직임을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느슨하게 압축되는 반면에 리범프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서 타이어가 노면을 놓치는 법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벤츠 E클래스 하체 세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번 신형으로 넘어와서는 그 마운트 부분에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E클래스의 내실을 다지려고 얼마나 많이 각고의 노력을 투입했는지 알겠어요. 이 지금 E클래스, 이 11세대 E클래스가 마지막 내연기관 버전인 E클래스일 수 있거든요. E클래스를 정말 마지막에 완성시켜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신형 E클래스를 출시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욕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차를 시승하면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감각들, 파워트레인 감각, 하체 감각,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깔 게 없습니다. 거의 완성형 차에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300이 가장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 차를 기준으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8,9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350 버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이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한 180만 원 정도 내려온 수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표가 좀 높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 가장 기본형 트림, 이 250 같은 경우에 이 200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저렴했었어요. 6천만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인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가장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대 초반에도 구매를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엔진도 이 250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출력도 거기서 함께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차가 이전 대비해가지고 단지 한 세대만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가지고 더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교 시승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표를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E클래스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비교 시승이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